자, 순열을 이용해서, 5개의 숫자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3개만 고르네, 3개. 항상 몇 개 고르는지 잘 봐. 3개만 고른다 그랬고, 다음과 같은 자연수를 만들어라. 그랬으면 이제 0의 유무 확인하고 0이 있지. 따라서 3자리 자연수 구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 우리 경우의 수 하던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치면 100의 자리에, 뭐야, 왜 이래.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4가지. 0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하나 썼다고 치고. 그러면 10의 자리에 다시 0이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또 4가지. 뭐 3 하나 썼다 치고. 그다음 여기 3가지.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 항상 여러 가지 계산법을 잘 봐야 돼. 이렇게 계산해도 돼. 일단 저 0의 존재를 무시한다면, 그냥 5개 중에 3개 골라서 나열까지 하는 거지. 그지? 여기에서 100의 자리에 0이 박힌 거를 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0을 갖다 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0은 빠져 있고 여기 0 갖다 놨고, 그럼 남은 저기 4개 숫자 중에 2개 골라서 나열이지. 그 우리 반대로 하는 계산 그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야. 되냐? 그래서 직접 계산해도 되고, 언제나 그냥 3자리 0 쌩까고 3자리 다 만든 거여서 0이 앞에 있는 경우를 빼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됐지? 다음, 3자리 수 중에 짝수 구해라 라는 얘기는 다들 알다시피 여기에 뭐가 오냐가 중요하지. 여기에 뭐가 와야 돼? 0 아니면 2 아니면 4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0, 2, 4 3가지 곱하기 그 다음 뭐 여기 이렇게 한 줄로 쫙 계산하면 되나? 왜 안 되나? 항상 이 경우의 수나 순열조합 계산을 하실 때는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0이 들어왔을 때 이후의 계산이랑 여기에 2가 왔을 때 이후의 계산이랑 같아, 틀려? 다르지? 이게 0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이후의 계산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여기에 0이 못 오기 때문에 0이 먼저 사용된 경우랑 0이 아닌 게 사용된 경우의 계산이 다를 거란 말이야. 따라서 그러면 이럴 때랑 저럴 때랑 계산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는 나눠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눠서 해야 돼. 뭐 첫 번째, 1의 자리에 0이 들어온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을 직접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1의 자리에 0이 온 경우 이후에 여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써버린 거지. 그러니까 요 4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앞에다가 나열하면 되지. 4p 2 계산하면 끝나겠네. 되냐? 4 곱하기 3.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이것도 이제 실은 선택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다 2인 경우 4인 경우 다 나눠도 되는데 2가 오나 4가 오나 이후 계산은 다 똑같잖아. 그럼 이런 애들은 그냥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거야. 즉 여기에 2 또는 4가 오는 경우 그 2가지 계산을 따로 이렇게 해버리고, 됐지? 2나 4가 오는 경우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뭐 4가 왔다 쳐. 4가 왔으면 이제 남은 숫자들을 보면 저기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그럼 저기 남은 숫자 중에 0을 제외한 셋 중에 하나가 와야 되고, 따라서 뭐 하나씩 3이 왔다고 치면 그럼 이제 다시 여기 자리엔 0이 다시 와도 되기 때문에 3가지 이런 계산이 될 거야. 됐냐? 그치? 그러니까 뭐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라고 계산식을 썼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계산을 해야 계산 틀릴 확률이 줄어들겠지. 됐죠? 우리 색깔 칠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 아니 색칠하는 문제들을 나는 색깔도 A, B, C, D 하면서 색깔 칠해가면서 너네한테 설명해 주는데 너네는 뭐 벌써부터 머리로 암산하다가 자꾸 틀리고 그래? 좀 써가면서 해. 알겠지? 몇 번 질문을 받아보니까 저하고 막 내 흉내를 안 내. 왜? 난 막 색깔 A, B, C, D 이러면서 막 야 여기다 이거 칠하고 이러면서 풀었는데 왜 너네는 왜 벌써 암산하다가 자꾸 틀리냐? 하여간 그 다음 3번, 세 자리의 수 중에 3의 배수. 3의 배수 보는 법이 뭐였지? 여기에 쓰여있는 개별적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3의 배수인지 봐야 되지. 그치? 그래서 3의 배수를 세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직접 세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 세 자리 총합이 3이 되는 숫자 총합과 다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면 되잖아. 즉 합이 3인 경우, 6인 경우, 9인 경우, 12인 경우, 15인 경우 이렇게 다 나눠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 합이 3이 되려면 일단 숫자 배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서로 다른 세 개니까 0, 1, 2를 가져오면은 합이 3이 되게 만들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이걸로 이제 자릿수 만들어야지. 0, 1, 2 가지고 세 자리 숫자 만들어봐. 그러면 뭐 0이 있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 다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 다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래서 네 가지 나오겠네. 됐냐? 이렇게 하나씩 잘 세는 거지. 자, 그 다음 합이 6이 되는 경우도 미리 3의 배수가 되려면 먼저 이런 거 찾아야 되잖아. 합이 6이 되는 경우도 자, 뭐 있어? 내가 알려준 규칙으로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5는 없거든. 그럼 그 다음은 2, 4 0, 3, 3 안 되고 그 다음 1, 2, 3 되고 됐냐? 그 합이 일정한 걸 빠짐없이 세는 방법에 대해 경우의 수 첫 시간인가? 얘기 한번 해줬지. 빼먹지 않게 셀 수 있도록 잘. 자, 그럼 이제 0, 2, 4 가지고 또 숫자 만들어 보자. 얘도 얘랑 같겠지. 0 때문에 100의 자리에 0 못 오는 계산해야 돼서 4가지 나올 거고. 1, 2, 3이면 이거 그냥 3개 쫙 나열하면 되죠. 그냥 3팩 6가지. 됐냐? 그 다음 합이 9인 것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합이 9까지만 가능하지. 왜냐면 여기 제일 큰 거 3개 더해봤자 9가 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3의 배수 판별하는 법을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를 이렇게 다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직접 세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냐? 이제 뒤에 가서 숫자가 좀 더 많아지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 그건 이제 또 뒤에서 보여줄게요. 됐지? 됐지? 따라서 총합 20가지가 정답이 되겠네. 됐죠? 자, 726번. 홀수는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홀수는 한번 해보시고. 727번 해볼게.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듯 얘기해주면, 아까 전엔 우리가 짝수 만들었잖아. 얘는 홀수거든. 이건 오히려 쉬워. 왜냐? 짝수일 때는 1의 자리에 0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0인 경우 아닌 경우 아까 나눠서 했잖아. 두 가지로. 근데 홀수인 경우는 어차피 1의 자리에 0이 못 오거든. 그래서 홀수인 경우는 오히려 한 줄로 계산이 끝날 겁니다. 잘 해보시고. 요거 한번 해볼게. 야, 대답 잘해라. 이것도. 내가 몇 개 한 번에 물어봤을 때 한 번에 맞추는 사람이 몇 없어? 일단 보자. 자, 이번에는 또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또 짝수 만들어야 된단다. 따라서 아까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짝수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의 자리에 0이 온 경우 아닌 경우 나눠서 할 거야. 자, 그럼 1의 자리에 0 갖다 놨어. 그럼 0이 지금 2개 있죠? 하나만 쓴 거야. 만들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치? 1, 2, 3, 4, 4개 올 수 있지. 그래서 뭐 3 왔다 칠까? 자, 그럼 다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다시 4가지. 0이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따라서 16가지 이렇게 되겠네. 1의 자리가 0인 경우. 됐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1의 자리에 0이 아닌 짝수. 그러니까 지금은 2랑 4네. 이 자리에 2 또는 4가 오는 경우 해봅시다. 즉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2 곱하기 4가 왔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3가지. 그치? 여기 1, 2, 3밖에 없잖아. 맞아? 따라서 3가지 해서 여기에 뭐 3이 왔다고 치자. 자, 이제 질문. 마지막. 몇 가지? 10의 자리 몇 가지? 손가락 몇 가지? 4가지? 그러니까 보통 4가지 아니면 3가지지. 3가지. 됐냐? 0이 2개가 똑같잖아. 아니, 이 0이 여기 들어와서 생긴 304 아니면 이게 일로 온 숫자의 304가 뭐 다르냐? 그냥 304잖아. 맞아? 그래서 3가지. 됐죠? 이런
변형되는 조건들 막 이런 거 뭐 영 하나 더 있거나 막 이런 거 할 때 잘 대처해야 될 것이야. 자, 그 다음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이랑 나중에 저기 확률과 통계까지 쭉 가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이웃하기 아니면 이웃하지 않기 기본 기술 하나 하도록 합시다. 정말 기본으로 장착돼야 되는 방법이야. 이웃하게 나열하기,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 자, 일단 여학생이 3명이네. 남학생이 4명이네. 자, 이웃하게 나열하기. 계산하는 방법, 뭐 말이 필요 있나? 바로 간다. 묶어. 포대에 담아. 포대에 담아. 이웃하라고 한 애들을 포대에 담아. 내가 굳이 저렇게 표현한 이유는 좀 따가 저 안에서 나열도 해야 돼. 아직 나열 안 한 거야. 묶기만 한 거야. 됐냐? 포대에 담아버리고 남은 애들 쫙 놔. 이렇게 나열하는 게 기본 방법이야. 됐냐? 순서는 뭐 상관없어. 여기 먼저 나열을 해도 돼. 여기 먼저 나열할까? 요 안에서 이제 지들끼리 이웃하는 거 순서 정해야지. 맞아? 몇 가지? 됐지? 자, 그래서 요 안에서 지들끼리 줄 맞춰서 섰다고 쳐. 그러나 여전히 얘는 한 덩어리로 봐야 돼.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명 일렬로 나열하는 계산하기. 요게 이웃하는 계산. 됐냐? 간단하지? 간단하지?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 이웃하지 않는 계산은 언제나 기억해라. 이웃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끼워 넣기라고 해요. 됐어? 자, 얘네가 셋이 싸움. 붙어 앉기 싫대. 그럼 일단 전혀 상관없는 제3자부터 다 나열해. 남학생 먼저 나열해. 나열했어. 방금 말했잖아. 끼워 넣기라고. 이제 여학생 셋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끼워 넣을 자리가 몇 자리냐? 5자리. 양 사이드에 놔도 되죠. 됐냐? 여기 여학생 여기 이렇게 놔도 되잖아. 그지? 따라서 끼워 넣는 계산은 서로 다른 요 5자리 중에 3자리를 골라서 여학생 나열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죠. 이게 일단 이웃하기와 이웃하지 않기 기본 방법. 됐나? 됐냐? 됐지? 됐지? 요게 일단 기본적인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이고, 요 이웃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잠시 봐봐. 이게 이제 나중에 때로는 이런 계산할 때도 있거든. 잘 봐라. 여학생 줄여. 자, 이웃하게 나열하기 먼저 해보자. 자, 상황 바꿨어. 이제 여학생 2명이야. 이웃하는 계산을 먼저 해봅시다. 이웃하는 계산은 그러면 자 방금 보여준 것처럼 A, B를 한 포대기에 담아가지고 요 안에서 나열 먼저 딱 해버린 다음에 이 덩어리랑 남은 4명 총 하나, 둘, 셋, 넷, 5명 나열하듯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웃하기 나열이었지, 그치? 자, 그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를 아까처럼 끼워 넣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계산을 해도 돼. 자, 일단 요거 좀 계산 좀 하자. 몇이야? 120, 240이거든, 이게. 근데 이웃하지 않는 계산을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저게 선명이지? 나열해. 조건 없이 일렬로 쫙 나열해서 여기에서 이걸 빼도 돼. 뭔 소린지 알아? 뭔 소린지 알아? 약간 반대 개념을 쓰는 거지. 저 6명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일렬로 나열한 그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면 나머지가 이웃 안 한 경우잖아. 맞아? 그러나 이런 계산은 사람이 이웃할 대상이 2명일 때만 가능하니까 절대로 이게 기본이라 생각하지 마. 이웃하지 않는 계산은 기본적으로는 끼워 넣기야. 됐어? 이거 2명일 때만 돼. 방금처럼 3명일 때 이렇게 하면 틀린다. 방금처럼 3명일 때 이렇게 하면 틀려. 자, 3명일 때 이웃하는 계산이 이제 그냥 씩만 바로 쓸게 이거였지. 맞아? 근데 갑자기 이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웃 안 하는 계산을 전체 나열해버리고 지금 이제 7명 됐으니까 전체 나열해서 위에 이웃한 거 빼야지 라고 3명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틀립니다. 왜 틀릴까? 소위 이쪽 계산은 A, B, C 셋이 붙어있는 계산이야. 이쪽 계산은. 맞지? 근데 이게 지금 A, B, C 셋이 붙어있는 것만 빼면 안 되고 3명이기 때문에 빼려면
A, B가 붙어 있고 C는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A, C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둘은 붙어 있고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빼야 돼. 맞지? 이웃하지 않아라가 원하는 거는 셋 다 떨어져 있는 걸 원하는 건데 셋 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건데 이거만 빼면 어떡해? 둘 붙어 있는 것도 빼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 그렇기 때문에 3명 넘어갔을 때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끼워 넣기 계산으로 계산을 하는 게 낫고 2명일 때는 선택. 그럼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냥 문제에서 이제 2명 계산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서 이거 지금 이웃하지 않게 계산한 거네? R는 봐야 되니까 알려준 건데 2명일 때만 가능해. 3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된다기보단 오히려 일이 더 많아져. 됐지? 다음 729번 좀 더 해볼게. 자 1번부터 모음은 모음끼리 자음은 자음끼리 니네 자모음은 구분할 줄 알지? 모음 뭐야? E, I, U 됐어. 자음은 B, L, G, M 모음끼리 자음끼리 가로 따로따로 이웃해라 그랬으니까 뭐 해주면 돼? 다 담아. 이웃하라는 애들 다 담아 이렇게. 바구니에 다 담아. 자루에다 다 담아. 네모난 상자에도 넣고 다 담아 이렇게. 이웃하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이거야. 됐어? 그래서 요 안에서 순서 배치. 요 안에서도 순서 배치. 그리고 크게 보면 2개를 나열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계산이 되겠지. 됐냐? 됐지? 됐지?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이웃하라와 이웃하지 말아라가 섞이면 어떻게 할까? A와 B는 이웃해라. C와 D는 이웃하지 말아라. 자, 아까 말했지만 이웃하지 않는 계산은 기본적으로 끼워 넣기라 그랬거든. 따라서 이 이웃하지 않은 싸운 놈들을 따로 빼놔. 너네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와라. 빼놓고 남은 애들을 먼저 나열하십시오. 항상 이웃하지 않는 계산은 다 나열해놓고 마지막에 끼워 넣는 계산이 기본이기 때문에 얘네를 먼저 나열해. 근데 얘네를 먼저 나열하는데 A, B는 이웃하래? 그럼 이제 또 이웃하게 나열하는 행동을 하면 되지. A, B를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나열하는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여기서 A, B 자리 정하는 방법 2가지, 2팩. 그 다음 어쨌든 하나, 둘, 3명을 최종적으로 나열 다시 해야 되니까 3팩. 그리고 끼워 넣기인데 끼워 넣을 자리는 A, B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총 4자리 중에 2자리 골라서 CD 배치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됐나? 시간 순서에 맞게 잘 계산식을 써야 돼. 됐냐? 730번. 자, 이제 문자가 좀 추가되어 있지만 문자 추가되어 있는데 뭐 어쩌라고. 할 일 그대로 똑같이 하자. 과학책이 N권, 국어책이 3권. 국어책끼리 이웃하게 꽂는 경우의 수가 720이다. 자, 하자. 국어책 3권이니까 국어책 3권을 묶어내고 계산해야 되지. 됐냐? 요 안에서 순서 정하는 방법이 3팩. 그런데 과학책이 N권이라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과학책이 이렇게 N개가 있는 거야. 그럼 아까 이웃하는 계산이 이거 자루 1개로 치잖아. 1개, 2개, 3개, 4개, 5개라고 친다면 총 몇 개 나열해야 되는 거야? N 플러스 1개 나열해야 되는 거지. 그치? 문자로 할 뿐. 됐냐? 그게 720이다 라고 알려준 거네. 따라서 3팩은 6이죠. 양변에 6을 좀 나눠주시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120인 게 나오고요. 이거는 찾아라. 몇 팩이 120이야? 5팩이지. 따라서 여기가 5인 순간이 될 테니까 n값은 4가 되겠네. 됐지? 아직 뭐 팩토리얼 안 외워지신 분들은 하나씩 해봐. 잠깐만 이게 6이고 얘가 몇이지? 4, 3, 1 이러면서 그냥 찾는 게 더 빨라. 됐지? 하면 5팩이 딱 120. 그리고 풀다 보면 외워질 거고. 됐나? 6팩은? 여기다 6 곱하면 되잖아. 720 뭐 이런 거. 그치? 어쨌든 따라서 n값 구하는 거네. 4 끝. 됐죠? 다음 장. 교대 나열 가자. 지금 여기가 다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사용할 기본기 지금 기본기 닦는 중이라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어. 자네들은 이제 수능이 확통이 확정이잖아. 그지? 다 지금 밑가름이 되는 기본기 이웃하여 나열하기, 이웃 안 하게 나열하기 뭐 이런 기본적인 기술들 다 배우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엔 교대로 나열하는 거를 가볼 건데 1번 보면 남학생 셋, 여학생 셋이야. 남자, 여자를 교대로 세워라라고 그랬는데 항상 머릿수부터 확인해야지. 머릿수부터. 근데 이렇게 인원수가 똑같게 되면 외울 게 아니잖아. 니들이 생각해봐. 남자가 앞에 쓰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여자가 앞에 쓰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거든. 둘 다 문제가 없어. 둘 다 계산해야지. 즉 순서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한 번에 계산하자. 됐냐? 자, 순서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열하기로 했다고 쳐. 그럼 결국 이제 그러니까 자리는 고정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남자는 남자끼리 여기 동그란 자리가 남자지. 남자는 그냥 남자끼리 야 어디 쓸래 어디 쓸래 이러면서 이렇게 나열하는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냥 남자는 남자끼리 셋이서 저기 자리만 정하면 되는 거지. 됐어? 3패.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이제 여기 오기로 했잖아. 여학생도 여학생 지들끼리 그냥 야 여기 이렇게 쓸까? 아니야 이렇게 쓸까? 아니면 이렇게 쓸까? 이런 식으로 그냥 3명 1열로 나열하는 행동하면 되지. 됐죠? 자리가 딱 여기 남학생 자리 여기 여학생 자리 자리가 지정된 상태에서 사람만 그 자리에 배치하면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5명이라 당연히 남자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모자라. 남학생 4명 다 했어. 근데 아직 여학생 1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여학생이 앞에 서야 될 것이야. 됐어? 됐지. 그래서 얘는 그 순서 정하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로 고정이고. 그럼 이제 그냥 배치만 하면 되겠네. 자, 자리 다 됐어. 여기 남학생 4자리 나열. 여학생 5명 나열. 됐나? 자, 732번. 여기 이제 뒤에 가다 보면은 이제 의자 문제가 있는데 뒤에 이제 저기 단원 종합 가가지고 터프 지나고 나면 뭐 마필 특강 그러면서 의자 앉히기 문제가 있는데 그쪽 문제랑 지금 문제랑 구분하십시오. 지금 문제를 보면 의자도 8개고 사람도 8명이야. 맞지? 실은 의자 딱히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8명 나열하기야. 8명 쫙 나열해놓고 마지막에 의자 하나씩 준다라는 생각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지금은 이거는 뒤에서 할 그 의자 문제랑 의자 신경 크게 안 써도 돼. 뒤에 있는 건 이제 의자 8개인데 사람 3명의 빈의자 있고 이런 경우를 뒤에 다루거든. 이건 아니야. 사람도 8명, 의자도 8개. 뭐 크게 의자 신경 안 써도 돼. 어쨌든 내 쌍에 부부가 일렬로 놓여 있다. 자, 부부다. 부부. 커플 맺는 계산 안 해도 돼. 이미 커플 돼 있어. 알겠지?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짝 지어야죠 이러면서 갑자기 커플 나열 다시 하지 마라. 부부다. 가끔 있거든.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커플 맺는 방법 계산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면 안 돼. 나중에 이건 부부예요. 정해져 있어이. 그래 뭐 하는 거야? 부부끼리는 이웃해라. 자, 다 묶어. 봉인. 이거 D다 이거. 이웃하게 나열하는 계산은 기본적으로 묶는 거잖아. 그치? 됐어. 묶어서 그럼 저 네 덩어리를 나열을 해야 되겠지. 일단 1차적으로. 맞아? 그 계산이 4패. 자, 그래서 나열이 됐다 쳐. 뭐 그냥 이대로 했다 치자. 근데 그 다음 조건이 남녀가 교대로 앉으래. 만약에 저 말 없었으면 4패 간 다음에 이 안에서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순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 이렇게 있는 계산이 끝나겠지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교대로 남녀 교대로 쓰게 하래. 어떻게 해야 돼? 맞춰봐. 뒤에 계산이 뭘까? 맞춰봐. 무슨 계산을 추가하면 될까? 현재 4팩이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자리만 지정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할지 이게 아직 배치가 안 된 상태거든? 뒤에 계산이 뭘까? 맞아. 한 커플만 세우면 됩니다. 왜냐?
예를 들어 얘네가 먼저 야 우리를 간질 거임 이러면서 얘네가 먼저 탁 앉아버리고 이거 쳤어. 그러면 뒷사람들은 그냥 자동이야. 왜? 저 교대로 앉으라는 얘기가 남녀 이렇게 앉으라는 거잖아. 근데 한 커플이 이렇게 앉아버렸으면 그 다음 커플은 불쌍하지만 선택지가 없어. 무조건 이렇게 앉아야 되지. 아이고. 무조건 이렇게 앉아야 되지. 맞아? 그래서 2만 곱하면 계산 끝. 되냐? 그렇지? 뭐 중간에서 그러니까 꼭 앞에 앞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뭐 얘네가 먼저 야 우리 이렇게 앉을 거임 하면서 이렇게 앉아버렸어. 그럼 남은 커플은 선택지가 없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앉아야 돼. 남녀 엇갈리게 앉으라고 했기 때문에. 되냐? 됐지? 아니면 이럴 때 가끔 거시기 하면 직접 세봐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가 이렇게 A, B, C, D 커플이라고 치자. 그러면 남녀 교대로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딱 여기 요거랑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말고 뭐 몇 개 더 있어? 아, 세도 되겠다. 그러니까 4팩 해가지고 커플 걔네들 커플석 지정만 끝나면 그 다음에 사람 나열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렇지? 남녀 아니면 연함 두 가지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직접 세서 계산해도 상관없고 그냥 조금 생각해서 한 커플만 자리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자동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됐지? 다음 733번. 여기도 봐라. 의자가 그려져 있기는 한데 사람도 8명, 의자도 8개야. 딱히 신경 안 써도 돼. 자, 조건은 1학년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자, 내 구분 좀 해줄게. 1학년 이렇게 씁시다. 자, 2학년을 B로 합시다. 2학년이 5명. 자, 1학년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당연히 1학년은 가장 마지막에 끼워 넣을 거야. 그 다음 양 끝에는 2학년을 배치해라 그랬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얘네들은 마지막에 나열할 거고 2학년 5명을 일단 일렬로 짜라랑 나열은 하겠지. 됐냐? 그래서 2학년이 쫙 나열이 됐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해볼게. 3, 1, 4, 5. 자, 여기서 다음 이제 1학년을 끼워 넣을 차례인데 나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 끼워 넣어야 되잖아. 끼워 넣을 자리가 몇 자리야?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거든. 6자리 중에 3자리 골라야 되거든. 그런데 나 조건에서 양 끝에 2학년 둘에 따라서 양 끝에 2학년을 두라 했기 때문에 실은 여기랑 여기에 1학년이 못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1학년이 여기 들어가는 순간 저기 왼쪽 끝에가 1학년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하나, 둘, 셋 여기에만 1학년 3명 끼워 넣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다 이렇게 계산하면 다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잘 해줘야 되는 게 이쪽이야. 됐지? 이러면 계산 끝이죠. 다음 자리가 지정된 경우 가자.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야. 스페셜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S가 맨 처음에 오고 P가 마지막에 와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말 그대로지. 이렇게 나열하라는 소리네. 됐냐? 됐지? 이렇게 나열하라는 소리네. 그럼 나머지 5개의 문자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5팩 정답. 됐나? 2번은 뭐냐? S와 P 사이에 2개를 문자를 놓으래. 저건 뭘까? 얘도 이웃하게 나열하기에 약간 확장 버전이라 보면 되는데 즉 S와 P 사이에 문자 2개를 넣고 유지를 시켜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자루에 담아서 이웃하게 나열하는 것처럼 묶어버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됐나? 보통 사이에 몇 개 넣어라 이러면 이런 식의 계산 처리 방법이 있어잉? 됐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 계산해야지. 자, 1번은 분명히 S가 맨 앞, P가 맨 마지막 S와 P 순서를 정해준 게 1번인데 2번은 그냥 그런 말 없다. 그냥 S랑 P 사이에 2개만 있으래. 그러니까 S, P 와도 되지만 PS 여도 돼.
즉 S랑 P랑 자리 결정하는 계산 두 가지. 됐어? 그 다음 사이에 낑겨 넣을 숫자 두 개 고르는 계산해야지. 어떻게 할까? 이제 좀 지워가면서 해볼까? S랑 P를 사용했기 때문에 쫙 지워버리고. 그럼 남은 문자가 몇 개고 몇 개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각을 잘 하면서 계산해. 남은 문자가 5개.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다가 놔야 되지. OP2. 자, 2개 넣었다 쳐. 앞에 이씨 넣었다 치자.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제 얘는 이웃해야 돼. 저렇게 묶어놓고 건드리면 안 돼. 그럼 남은 문자들 확인 좀 해보자. 이렇게랑 I랑 A랑 L 남았네. 즉 최종적으로 하나, 둘, 셋, 4개 나열하면 되는 거지. 됐나? 됐지? 그 다음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라. 자, 모음 좀 정리해볼까? E랑 I랑 A가 보이네. 그 다음 자음이 지금 S랑 P랑 C랑 L이야. 말뜻 알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라. 오른쪽에 모음이 오고 여기에 자가 와도 되고 여기에 자, 여기에 모 와도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지 저게. 맞지? 자, 이럴 때 우리 또 그 반대로 하면 되겠네. 반대로가 낫지 않냐? 그냥 양쪽 다 자음인 거를 세서 전체에서 빼버리는 게 계산이 더 편하겠지. 맞지? 따라서 반대로 합시다. 그럼 일단 전체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여기 있는 문자 7개 나열하는 방법이 7팩. 정반대 상황이 이제 양옆에 자음 이렇게 오는 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자음부터 양 끝에 갖다 놔야지 계산은. 자음 4개 중에 2개 골라서 양옆에 배치야. 그치? 4, P, 2. 됐지? 2개 왔다 쳐. C랑 L이랑 왔다 치자. 그럼 남은 계산은? 남은 거 5개 사이에다가 나열하면 끝이지. 됐어? 그래서 둘이 빼면 되고. 둘이 뺄 때 내가 이제 저번에도 보여줬지만 이거 팩토리얼을 잘 다룰 줄 알아야 이런 계산이 편하다 그랬어. 4P2가 4, 3, 10이거든. 그때 보여준 거 기억나지? 잘 계산할 수 있냐? 이거 저번에 보여줬지 요거? 얘는 일일이 하나씩 계산하지 말고 요렇게 약간 변화해서 계산하면 훨씬 더 좋지. 이쪽이 계산이 더 편하지. 됐냐? 7팩을 7 곱하기 6까지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둔 거지 다시. 됐어? 이런 거 이제 팩토리얼을 잘 다루어야 계산이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735번에 1번도 지금 사이에 2개 끼워 넣기라 같은 계산이니까 자네들이 잘 해보시고, 여기도 735번에 1번 방금랑 똑같은 거야. T와 A 사이에 뭐 2개 넣기, 뭐 3개 넣기, 아까랑 동일한 전략. 됐냐? 2번 5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모음 사이에 적어도 자음 1개가 오도록. 뭔 소리냐요? 이 말의 뜻은 모음 사이에 자음이 적어도 1개라 그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2개가 온 경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말이지. 맞아? 이거도 반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이 말의 정반대가 모음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잖아. 맞아? 다시 말하면 이웃한 경우로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된 경우 다 나눠서 계산해도 당연히 답은 나오지만. 됐지? 따라서 얘도 이 문장 잘 알아듣고, 아, 반대로 해야지, 모음이 이웃한 거를 전체에서 빼야지 라고 첫 설계만 잘 하신다면 계산은 이후엔 똑같아. 됐냐? 지금 여긴 다 말장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 계산해 줄 게 없어. 봐. 여기도 수학 참고서 4권, 국어 참고서 3권을 꽂을 건데 적어도 2권의 국어 참고서가 이웃해라. 저게 뭔 소리? 적어도 2개가 이웃해라라는 얘기는 지금 3권 있잖아. 잠깐 ABC라 쓸게.
국어 참고서가 3권 있잖아. 적어도 2권이 이웃하란 얘기는 2개가 이웃하고 하나는 떨어져 있거나 셋 다 이웃하거나의 뜻이지. 맞아? 그걸 직접 계산해도 되는데 반대로 하면 뭔 소리야? 적어도 2개가 이웃해라의 정반대 상황은 다 떨어져라의 뜻이지. 그지? 즉 얘도 전체 그냥 7권 쫙 나열한 거에서 국어 참고선 3개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계산을 빼주시면 된다. 됐지? 됐지? 4패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P, 3 쓰면서 해. 알려준 대로. 나 따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거 계산이 이제 머릿속으로도 잘 그려지면 그러면 이제 슬슬 바로 이렇게 식을 쓰겠지. 근데 왜 자네들은 아직 연습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저걸 이렇게 딱 해가면서 내가 알려준 대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려면 일단 쟤네를 나열해야 되고 사이에 끼워 넣어야지. 끼워 넣을 자리가 5자리네. 이러면서 계산하시라고. 됐어이? 자, 사전순 배치. 자, 사전순 배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알파벳과 친하신 분들은 저대로 알파벳으로 해도 되고 숫자가 좀 더 좋으신 분들은 알파벳 순서로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들을 가장 작은 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시고 예를 들어 지금 12AED를 갖다가 몇 번째 문자 열인지 찾으래잖아. 그대로 대응시켜. 32,154지. 그대로 숫자에 대응시킨 거야. 맞아? 즉 얘가 몇 번째 숫자인지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라고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돼. 이거는 이제 니네 맘대로 하시면 돼. 영어도 상관없는데요. 그럼 영어로 하시고 영어로 하면 좀 헷갈려요. 숫자로 할래요. 숫자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됐냐? 어쨌든 이거나 물어보는 건 지금 일단 영어로 그대로 해볼게. 물어보는 건 지금 이거야. 얘를 사전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얘보다 먼저 적히는 문자들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총 몇 개인지를 먼저 세야 되는 거지. 구조가 이렇잖아. 맞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계산했다? 얘보다 먼저 등장하는 애들을 갖다 숫자로 했다면 만약에 숫자였다면 얘보다 작은 수. 그지? 만약에 여기가 50개야. 그럼 정답은 51번째가 돼야 되는 거야. 얘보다 작은 게 50개가 있으면 그 다음 놈이니까 51번째 문자가 되겠지. 그치? 됐냐? 그래서 이거 사전순으로 세는 거 가자. 얘보다 먼저 등장하는 숫자가 A로 시작하는 문자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다 쟤보다 먼저 오지. 그치? 그럼 맨 앞에 A가 온 경우에 여기 네 자리를 갖다가 문자를 정하는 방법은 A 뺀 나머지를 나열하면 되겠네. 4패 24 됐냐?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단어도 쟤보다 먼저 나올 거야. 자, 이제 C로 시작하는 단어면 이제 여기 C가 일치했지. 됐고. 그럼 이제 C인 상태에서 쟤보다 먼저 오는 문자면 그럼 A 해놓고 이렇게 세게 되면 얘네도 다 쟤보다 앞에 있겠지. 최대한 깎아내려야지. 이러면 이제 남은 문자 3개 나열하는 방법이라 3패 6가지. 자, 그럼 이제 여기 A, 여기 4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자. 두 번째 A가 온 거 다 했어. 이제 두 번째 B가 온 게 드디어 제 쟤거든. 자, 그럼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문자는 A야. 그 쟤거든. 그럼 그 다음에 먼저 올 수 있는 문자는 남은 문자가 E랑 D니까 D가 와야 되고 E가 와야 되네. 됐나? 이쯤 됐으면 이제 그냥 직접 세면 되지. 얘 다음 놈이 저 문자네, 저 문자. 즉 요거까지 한 가지라고 표현한다면 최종집 몇 개야? 30, 40, 50, 54, 55 여기까지 총 개수가 55개네요. 그럼 얘는 56번째가 되겠지. 요게 이제 사전순. 됐나? 숫자로 해도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숫자로 해볼까? 87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시오. 또는 숫자. 지금은 이제 이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A, B, C, D를 그대로 1, 2, 3, 4라고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편한 대로 해. 나도 숫자로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영어로 해도 돼. 지금은 이번엔 숫자로 해볼게. 작은 수부터 나열할 건데 87번째로 큰 수 찾으란 얘기야. 따라서 이것도 보십시오. 일단 작은 거부터 쭉 가자. 만으로 시작하는 숫자. 요게 24개가 있을 거야. 우리 지금 87번째 찾아야 되잖아. 맞아? 계속 이제 누적시키면서 내려가야 돼. 그럼 이제 2만 단위로 시작하는 숫자가 동일하게 4팩 해가지고 24가지 있을 거고 누적해야 돼. 여기까지 현재 48개야. 맞지? 지금 요만큼이 48개야. 그치? 87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 좀 더 가야 되겠네. 3만 단위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4팩 24가지일 거야. 여기까지 누적시키면 몇 개야? 72죠. 자, 87이거든. 다음에도 플러스 24 하면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만약에 4, 또 24 해버리면 이제 87번째가 넘어가.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잠깐 제동을 걸고, 자, 4만이겠구나. 그건 알겠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여기에. 1이 온, 요거 이제 조금씩 천천히 세야지. 4만 1000 어쩌고가 3팩 가지가 있을 거야. 6가지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누적, 여기까지 72에서 6개 더 더했으니까 78가지. 자, 6 한 번 더 가도 되죠? 자, 4만 고정에 두 번째 2 들어오고, 그 다음 여기 3개 온 것도 이제 3팩일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까지 누적 계속 몇이야? 84까지 왔어. 87이야. 거의 다 왔거든. 87번째 찾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부터는 세도 좋고 상관없어. 아니면 좀 더 가도 되고. 그러니까 3일 때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바로 또 이렇게 해서 6 해버리면 이제 저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확정이지. 이래놓고 여기 2개 정하는 방법이 2팩 2가지일 거란 말이야. 이러면 이제 여기가 86가지가 되겠네. 요 다음 놈이 87이구나. 그럼 이제 이 다음으로 큰 수를 여기에 2 올라가고 그 다음 작게 들어오는 요거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지. 됐냐? 아니면 지금 여기 아니면 지금 여기 거의 다 왔을 때 아까 84인 요 상태. 이 상태에서 42,000대 끝났잖아. 그냥 세도 안 되지 않아?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작은 수는 41,100 가자. 이제 안 쓴 수 뭐 있어? 이거겠고. 그럼 그 다음 놈은 43,100하고 여기만 바꾼 요거일 거고. 그럼 그 다음 놈은 이제 43,000하고 이제 여기에 2로 올린 수이 그 다음에 1, 5 이걸 거고. 이러면서 그냥 직접 세도 되지. 84, 85, 86, 87 얘네 그냥 직접 세도 돼요. 됐지? 됐지? 739번에 1번 요거 그냥 설계만 딱 해주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정신 좀 차려봐잉. 그러니까 딱 이런 거 나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난 숫자로 바꾸거든. 너네 맘대로 해. 여기 보면 policeman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지만 POL 페이크지. POL은 정해놨어 문제에서. 지금 POL은 신경 쓰지 마. 정해놨잖아. 결국 우리는 요거만 가지고 지금 6개 문자 나열하기 해야 되는 거야. 됐냐? 됐어? POL 신경 쓰지 마. 그 다음 알파벳 눈에 잘 익어서 그냥 하려면 하시고 숫자를 바꾸고 싶으면 방금 내가 알려준 대로 이제 자 구구단을 외워. 자 A 첫 번째 A, B, C, D, E, F, G, H, I, J, K, L, M 이러면서 딱 번호 매겨놔. 그리고 숫자로 다 바꿔버리는 거지. 그럼 요거는 그래 저 순서 그대로 돼. 즉 얘는 지금 이제 42만 3,516 이거 몇 번째인지 구하라는 소리로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지. 그치? 됐냐? 그럼 이제 하던 대로 이제 1만 이거 다 하고 2만 다 하고 3만 다 하고 4만 하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시면 되는 거야. 됐죠? 짱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 남자 여자 짝을 짓자. 그러니까 아까 부부랑 딱 비교해. 부부랑. 지금은 부부가 아니야. 즉 우리가 지정해야 돼.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커플 맺는 방법이 몇 가지? 딱 왔구만. 커플 맺는 방법이 몇 가지? 하실 때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커플을 맺는다는 걸 그냥 딱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남학생 A, B 서 있어. 여학생을 나열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즉 3명이든 4명, 만약에 그러니까 난 4명 되면 애들이 뇌정지가 얻어. 선생님 잠깐만요. 4명이면 아씨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사다리 타기를 막 하고 있어. 막 그냥 갖다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지? 그치? 그냥 갖다 나열이야. 갖다 나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즉 커플 맺는 방법이 이팩. 됐냐? 자, 그래서 뭐 커플 맺었다 쳐. 자, 이렇게 맺었다 치자. 이후의 계산은 그림을 보면서 상황을 생각하면서 같은 줄에 앉재잖아. 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줄이지. 줄부터 선택한다. 오케이? 됐어? 줄부터 선택한다. 오케이? 총 5줄 중에 2줄을 골라서 하얀색과 파란색을 배치하는 거야. 맞아? 즉 계산은 5, P, 2. 됐냐? 자, 그리고 이러면 이제 색깔 배치만 한 거죠. 자, 흰색 커플이 여기 앉기로 했고 파란색 커플이 뭐 끝에 앉기로 했다고 치자. 이제 사람도 앉혀야지. 맞아? 그치? 계산 순서를 잘 생각해. 이제 뭐 흰색 커플 여기가 A, 여기가 A 이렇게 앉을 건지 아니면 여기에 A, 여기에 대문자 A 이렇게 앉을 건지 그거 정해야 돼. 마찬가지. 파란색 커플도 마찬가지지. 계산은 이렇게 되겠네. 됐냐? 됐지? 뭔가 빼먹는 게 없도록 계속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혹은 써가면서 계산을 잘 해주셔야 돼요. 됐지요? 다음 741번도 해볼게. 말이 긴데 잘 읽어라. 자, 1번부터 6개 좌석. 야, 보이냐? 보이지? 그치? 여기 의자가 이렇게 따다닥 딱 뭐 이렇게 있네. 자, 선생님 둘, 1학년 둘, 2학년 둘이야.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 조건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운전대에 앉겠다 그랬으니 그거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 맞아? 따라서 일단 선생님 2명 중에 한 분을 운전석에 배치하는 계산 2가지. 뭐 이팩 좋고 이씨, 이피 뭐 다 상관없고 그냥 2가지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B? 아니 A? 아무나 딱 한 분 앉았다 쳐. 자, 그 다음 조건은 또 뭐 있어? 1학년 2명을 같은 줄에 앉는 건지 이런 거 문제 잘 읽으라고. 1학년 2명을 같은 줄에 앉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줄에 이웃하여 앉는 건지 이런 거 구분 잘 하라고. 되냐? 위에 1번은 그냥 같은 라인에만 앉히면 된대. 그러면 같은 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여기 가운데 자리밖에 없네. 맞아? 요 가운데 자리에다가 1학년 나열하면 되겠네. 이웃해라 그런 말 없으니까 막 상상 지어내지 마시고 서로 다른 3개의 좌석 중에 2개의 좌석을 골라서 1학년 배치야. 맞지? 3P2. 자, 그래서 1학년이 가서 앉았다고 치자. 자, 그럼 이제 남은 좌석 확인. 3자리 남았고 사람도 3명 남았네. 그냥 갖다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남은 자릿수, 남은 사람 수, 남은 좌석 수 이런 거 실시간 체크 잘 하면서 계산하셔야 돼요. 됐지? 됐지? 자, 다음 밑에. 자, 그 다음 2번. 사람 구성은 똑같은데 이제 좌석 좀 달라졌고 1학년을 같은 줄에 이웃하여로 바뀌었으니 자, 일단 선생님 앉혀야지. 일단 운전석에 선생님 한 분 배치. 자,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1학년을 같은 줄에 이웃하여인데 줄이 이제 여기도 돼. 여기도 되고. 됐냐? 됐어? 자, 계산을 그럼 나눠서 해줘야 되겠네. 따로 계산해서 계산을 직접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 그냥 바로 결과를 쓰자.
자, 여기에 1학년이 나열해서 이웃하게 앉는 방법은 실은 뭐 좌석 2개밖에 없으니까 2가지밖에 없지. 2가지. 됐냐? 첫 번째, 2줄에 앉은 경우. 또는이야, 더 해야 돼.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 앉은 경우 갑시다. 여기에 1학년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그냥 4가지. 맞아? A1, A2, 아니면 A1, A2, 아니면 A1, A2, 아니면 A1, A2 이렇게 4가지. 맞아? 그냥 세도 돼. 셀만 합니까? 그치? 4가지. 둘이 더 해야지. 총 6가지가 되겠네. 1학년을 같은 줄에 이웃하여 앉히는 방법 6가지. 됐냐? 그럼 앉았다 쳐 이제. 앉았다 쳐. 뭐 아무데나. 여기에 이렇게 붙어 앉았다 치자. 자, 그럼 이제 남은 계산 뭐야 할 때 또 성급하게 사람 셋 남았네. 3팩 갈기지 마시고. 좌석이 4개 남았다. 좌석 4개인데 사람은 3명이야.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는 4팩이나 4P3이 똑같아서 계산상으로는 맞겠지만 정확한 계산은 4P3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4자리 중에 3자리 골라서 나열이야. 됐냐? 됐지? 3팩 하면 그냥 그건 틀려버리고 안 돼. 실시간으로 상황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잘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밑에 742번도 해볼게요. 자, 어른 둘, 셋. 나열하는 규칙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네. 항상 어쨌든 한 줄에 어른 한 명씩 앉아라. 애들만 두지 마라. 뭐 이런 상황이네. 그럼 계산은? 당연히 어른부터 2줄이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줄부터 천천히 정하자. A, B, 어른 A, B가 뭐 A, B 할지 아니면 B, A 할지 줄을 선택하는 방법 2가지. 그래서 만약에 요 짝줄에 A가 앉기로 했고 요 짝줄에 B가 가기로 했다고 친다면 그 다음은 이제 줄을 정했으면 가서 앉아야지. A가 앉는 방법 2가지. B가 앉는 방법 3가지. 됐지? 순서대로 잘. 됐죠? 줄을 먼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앉는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른 다 앉았잖아. 자, 여기랑 여기 이렇게 앉았다 쳐. 그럼 이제 남은 좌석 3개. 애도 셋. 쫙 나열. 됐죠? 애라면 여기에 이제 순열 끝입니다. 그럼 뒤에 보면 이제 또 단원 종합으로 베이직 되어 있으니까 베이직 쪽에 여기 있구나. 752번에 아까 그 3의 배수 있잖아. 그거 남은 기술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 그건 보여줘야지. 자, 752번에 이런 조건들은 실은 여기 2번까지도 3의 배수인데 숫자가 몇 개 없거든. 맞아? 0, 2, 4. 0, 2, 3, 4. 이밖에 없잖아. 그럼 또 아까처럼 3개 더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니까 세 수의 합이 3인 경우 6인 이렇게 세버려도 돼. 얼마 안 걸려. 그러나 여기 3번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 둘 다 해볼게. 너네들이 직접 보고 비교해봐. 이번엔 숫자도 6개야. 따라서 3장을 뽑아 만들 하나씩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도 보면 하나씩 있대 저 숫자가. 그러니까 저기서 3장 뽑으면 당연히 똑같은 숫자는 못 나오는 상황이지. 서로 다른 세 숫자를 골라야 되고 가장 큰 수 3개 더하면 이제 좀 더 해보시면 알겠지만 15거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노가다 떼가지고 직접 합이 3의 배수인 거 한다면 합이 3은 불가능하지. 6부터 되네. 총 4가지를 직접 세면 되는 상황이야. 할만해. 이것도 못 해먹을 상황은 아니야. 자, 해보자. 3장을 뽑을 거니까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지. 이제 3은 불가능하지. 저거 가장 작은 1, 2, 3 뽑아도 합이 6인데, 그지? 3은 어차피 안 되니까 됐고. 6인 경우, 9인 경우, 12인 경우, 15인 경우를 이제 한 땀 한 땀 다 할 겁니다. 됐나? 6부터 해봅시다. 6 만들어봐. 합이 6인 경우. 진짜, 합이 6인 경우, 1, 2, 3. 실은 이거밖에 없죠. 가장 작은 숫자 3개 연달아 고른 거.
그러면 1, 2, 3을 가지고 123 아니면 132 아니면 뭐 231 이렇게 나열해야 되겠지, 그치? 나열하는 방법이 그냥 3개 나열이죠, 3팩. 지금 오히려 0이 없어서 나열은 속 편해. 0이 없잖아. 6가지. 자, 그 다음 다시 세 수의 합이 9인 경우 갑시다. 이때 이제 슬슬 내가 알려준 법칙을 잘 지키자. 작은 걸로 출발, 원래는 1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만 지금은 중복이 안 되니까 2 들어가고, 그럼 여기 몇이야? 6 들어와야 되네. 6 있어. 이거 가능해. 그 다음은 이제 뭐야? 늘리고 줄이고지.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인데 지금은 이 문제는 이 경우는 불가능하네. 그럼 요게 끝. 그럼 이제 여기 2로 올렸을 때는 실은 3 가야 되고 4까지 가능하네. 첫 시간에 알려줬던 그 규칙 됐냐? 합이 일정한 값을 찾을 때 세는 방법 알려준 거 있죠? 빼먹지 않게 잘 세야 돼. 그러면 실은 이게 0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숫자 정하면 얘네 나열하는 계산은 다 3팩 아니야? 맞지? 어차피 다 6가지겠네. 그냥 몇 개인지만 세자. 자, 둘, 셋. 현재 4개 나왔어. 그냥 6 곱해버리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럼 합이 9인 거 다 했고. 그럼 이제 그 다음 합이 12인 것도 잘 세자. 합이 12가 되게 만드는 방법. 1, 2로 시작하면 9 들어가야 되지. 근데 9 없어. 그럼 이제 늘리고 줄이고. 이것도 안 되네. 다시 늘리고 줄이고. 이것도 안 되네. 늘리고 줄이고 요거 되네. 됐나? 그럼 이제 여기 2로 출발할 차례. 3 들어가고 몇이야? 7 들어가야 되나? 안 되지. 그럼 이제 4, 6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가능. 그럼 그 다음 거는 2, 5, 5라서 지금 이 문제에선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3 올라가자. 3, 4, 7, 5 끝났네. 됐나? 저 7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합이 15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지. 저기 제일 큰 거 3개 더한 저기 4, 5, 6밖에 없겠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가지가 8개 있으니까 48가지. 됐냐? 됐지?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좀 더 숫자가 많아지거나 어려운 문제 풀 때 많이 쓸 수 있는데 이게 아니 봐봐 야 합을 3의 배수로 만든다 라는 얘기는 야 예를 들어 자 7 더하기 11 더하기 13 이거 3의 배수야 아니야? 할 때 자네들이 나머지를 좀 생각해봐. 야 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하나 남지. 1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2개 남지. 1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 그러니까 나머지를 보면 얘네 총합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즉 이렇게 더하게 되면 나머지만 봤을 때 나머지가 여전히 4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3개를 묶어낸다 해도 하나가 남겠네. 맞아? 이렇게 더하게 되면 7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하나고 얘는 2개고 얘는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셋이서 딱 뭉치면 3의 배수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이 3의 배수인지를 판단할 때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몇인가에 주목하면 또 알 수가 있거든. 따라서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나누느냐? 나머지가 보통 이제 우리가 나머지 정리할 때 나머지를 RX라 많이 썼으니까 R이라고 표현을 할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 분류를 먼저 하십시오. 자, 저기 6개 중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 뭐 있어? 됐지? 나머지가 2인 숫자는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는 이렇게 있거든. 됐냐? 됐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숫자에서 나머지가 1인 숫자에서 만약에 잠깐만 저기서 1, 4 신경 쓰지 말아봐. 나머지가 1인 숫자 3개를 더하게 되면 3의 배수 되겠지. 맞아? 그지? 아니면 얘 3개 골라도 되고. 이거는 뭐 하나 고르든 2개 고르든 3개 고르든 무조건이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 하나씩 골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만 보고 3의 배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3개 고르는 게 안 돼. 2개밖에 없잖아.
한 곳에서 3개 고르는 건 안 되고,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니? 한 개씩 고르는 거밖에 없겠네. 맞아? 나머지가 1인수에서 하나, 2인수에서 하나, 떨어지는 수 하나 골라서 셋이 더하게 되면 3의 배수가 되겠지.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 여기서 숫자 고르는 방법 2가지. 여기서 숫자 고르는 방법 2가지. 여기서 숫자 고르는 방법 2가지에. 자, 예시 들자. 골랐다 쳐. 뭐 1, 5, 3 골랐다 쳐. 그럼 1, 5, 3을 가지고 숫자 나열하는 방법이 3팩이죠. 이러면 계산 끝. 됐나? 훨씬 빠르지? 훨씬 빠르지? 나머지 분류를 잘 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뒤에 가면 이제 숫자가 막 하나 더 늘어났으면 이제 막 여기서 3개 고른 경우, 여기서 3개 고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도 풀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 곳에서 3개가 안 되니까 방법이 하나씩 고르는 수밖에 없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뒤에 이거는 저기 프리노트에 없어요. 책 봐야 돼. 책 봐야 돼. 책. 아까 말한 의자 안치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막 빈 의자가 있고 이런 상황이야. 실은 이 의자에 앉히는 방법에 대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약간 미완성입니다. 실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 쪽 가가지고 중복, 조합까지 배워야 이제 실은 제대로 완성이 되는 기술이고, 따라서 지금은 좀 뭔가 한정적인 상황들밖에 없는데 어쨌든 의자 앉히기에 대한 맛을 좀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7개의 의자가, 이 말 잘 들어, 일렬로 놓여 있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지금 의자에 번호 붙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2명을 앉힐 건데 2명을 지금 뭐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어라. 떨어뜨려 앉히란 소리야. 됐어? 이거를 직접 셀 수도 있긴 하거든. 이렇게 1, 2, 3, 4, 5 그 다음에 뭐 이러면서 막 셀 수도 있긴 해. 떨어뜨려 앉는 방법을. 맞아?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세는 건 무식한 방법이고. 자, 2가지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2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2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계산이 하나 있었어. 아까 그래서 보여준 거야. 2명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계산은 유일하게 딱 2명이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지. 전체에서 2명이 붙어있는 걸 빼도 된다 그랬어. 맞지? 아까 2명이면 된다 그랬잖아. 따라서 그걸로 먼저 한번 해볼게. 즉, 첫 번째, 일단 2명 뭐 이웃해라 말하라 그런 거 됐고, 그냥 서로 다른 7개 의자 중에 2개 골라서 사람 2명 앉히는 계산을 해버려. 7P2가 되겠지. 됐냐? 여기에서 뭘 빼?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는 거고, 왜냐면 이웃하는 건 셀 수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5, 6자리에 이웃하는 자리가 있네. 맞아? 6자리에 이웃하는 자리가 있고, 당연히 대신 사람 안 쳐야지. 셀만 하거든. 이게 이제 7, 6, 42잖아. 빼버리면 나머지가 다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계산이겠지. 2명이기에 가능한 방법이야, 이거는. 됐냐? 그럼 3명일 때까지 생각한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자네들이, 그러니까 여기 번호가 붙어 있잖아. 봐, 이게 나중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야. 여기 번호가 붙어 있는데 번호를 다 떼십시오. 여기에다가 의자 몇 개야? 7개를 여기다 쌓아놔. 번호 붙이기 전. 됐냐? 됐지? 번호는 마지막에 붙일 거야. 여기다 의자 7개를 쌓아놔. 자, 그래서 사람 둘이 왔어. 하나, 둘, 셋, 넷, 5, 6, 7. 자, 의자 7개 일단 갖다 쌓아놓고, 자, 사람 2명이 왔어. 자, 일단 얘네가 앉아야 되니까 의자 하나씩 줘. 의자 하나씩 줘. 그러니까 의자 들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아직 나열 안 했어. 이러고 있는 거야. 둘이 싸웠대. 같이 앉기 싫대. 그래서 어떻게 해? 끼워넣기 계산을 할 건데 얘네 빈 의자 5개를 먼저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5개 나열하는 계산 5팩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빈 의자야. 번호표도 안 붙였어. 똑같은 의자야. 됐냐? 됐어? 나열 안 해. 그냥 빈 의자 먼저 쫙 깔아놓고, 야, 알아서 끼어 들어가 앉아라. 이 계산을 하시면 되지. 그럼 끼워 넣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5, 6자리가 있지. 됐냐?
6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해서 A, B가 가서 끼워 앉으면 끝이지. 이런 식으로. 됐나? 그리고 나서 자 계산은 끝났어.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의자에 번호 붙어 있다며요. 맞아. 계산은 끝났어. 그럼 이제 이 상황은 결국 다시 아까 번호 있던 의자로 생각해보면 순서대로 번호 매겨주면 되거든. 즉 지금 이 계산은 뭔 계산한 거야? A가 2번 의자에 앉고 B가 5번 의자에 앉은 상황을 이렇게 계산했음을 알 수가 있지. 됐나? 됐지? 이렇게 번호를 마지막에 붙여서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됐지? 이게 나중에 중복 조합까지 가야 뭔가 좀 제대로 된 완성형 기술이 될 것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요것도 봐봐. 이번엔 여학생 둘에 남학생 셋이야. 여학생 둘, 남학생 셋.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그런 상태야. 됐냐? 됐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침 이웃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2명이기 때문에 전체 나열한 다음에 이웃하게 나열하는 걸 빼도 되거든. 근데 이제 그 계산보다는 또 얘 빈 의자 그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 봐라. 지금 의자가 6개, 사람은 5명이야. 이웃하지 않는 계산이 원래 얘네 먼저 갖다 놓는 거지. 따라서 일단 번호 붙이지 마. 또 의자 몇 개야? 6개? 의자 6개 쌓아놔 이렇게. 됐냐? 남학생 앉힐 거니까 의자 하나씩 줘. 자, 여학생도 일단 나중에 앉혀야 되니까 의자 하나씩 줘. 의자 몇 개 남았냐? 그래도 의자가 하나 남지. 얘한테도 하나 줘. 갖다 줘. 됐냐? 귀신도 같이 나열해. 그래서 빈 의자 남잖아. 끼워 넣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끼워 넣는 계산 법칙. 이 싸웠다는 애를 제외한 나머지는 쫙 깔아놓고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고. 됐나? 따라서 지금 빈 의자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냥 여기 귀신 하나 있다 생각하고 4명 나열해. 됐냐? 지금은 빈 의자가 아니야. 사람이 의자 들고 있어. 구분되죠? 구분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남학생들 딱 나열하고 여기에 빈 의자도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야. 빈 의자 끼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요 자리랑 요 자리에 여학생 들어와도 떨어져 앉는 거 맞잖아. 이제 끼워 넣기 계산하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2자리 골라서 끼워 넣기. 됐나? 따라서 뭐 이것도 뭐 결론부터 보자면 만약에 여학생이 하나가 여기 들어왔고 뭐 하나가 여기 귀신 옆에 들어왔다 치자. 그럼 이건 이제 다시 윗상황이랑 맞춰보면 1번이자, 2번이자, 3번이자, 4번이자, 5번이자, 6번이자로 그대로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즉 번호표 붙인 상태로 의자 앉히는 계산을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한 거야. 됐죠? 요게 이제 나중에 많이 하게 될 계산. 그래서 뭐 그 밑에도 보면 알겠지만 아까처럼 2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 나열한 거에서 이웃한 거 빼기도 써 있기는 한데 나중에 더 많이 하게 될 계산 한 가지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쓸 겁니다. 다음 장. 자, 이번에도 8개 서로 같은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다. 지금 번호가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자, 4사람을 다 떨고 앉아라 라는 계산이네. 됐냐? 자, 얘도 그냥 빈 의자 계산하는 걸로 해보자. 일단 뭐 해? 번호표 다 띄고 의자 한 곳에 다 쌓아놓고 의자 한 곳에 다 쌓아놓고 사람 4명 왔어. 의자 줘. 의자 하나씩 줘. 자, 그럼 이젠 그냥 빈 의자 4개 있는 거지. 맞지? 빈 의자 나열. 아, 지금은 빈 의자 나열이야. 저 빈 의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어떠한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의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이사이에 사람 4명 끼워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빈 의자로 생각하여 나열하기 방법을 주로 나중에 쓰게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보여줄게. 봐봐. 자, 여기서 다시. 방금 전엔 빈 의자를 먼저 놨지. 맞아?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사람 넷을 일단, 얘네를 먼저 일단 나열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나열이 되겠지. 됐냐? 됐지? 그 다음 얘네를 이웃하여 나열하지 말래잖아. 떨어뜨려 놓으래잖아. 맞아? 따라서 저기 빈 의자 4개 가지고 와서
너네 싸웠니? 이러면서 가운데 하나씩 갖다 놔. 자, 그럼 이건 당연히 계산에 안 들어가요. 똑같은 의자기 때문에. 이러면 다 떨어져 앉은 거 맞지? 그럼 의자 하나 남았잖아. 저 남은 의자 한 개를 다시 마지막에 끼워 넣기 하십시오. 몇 군데 끼워 넣을까? 할 때 여기 니들이 잘 생각해봐. 저 남은 빈 의자 하나 있잖아. 빈 의자가 하나가 남았잖아.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끼워 넣는 거랑 여기에 끼워 넣는 거랑 구별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똑같은 의자잖아. 맞아? 아니 뭐 증거 보여줘?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넣나 여기 넣나 어차피 이게 똑같은 의자라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 여기에 저 하얀 동그라미가 이렇게 들어온 거나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 거랑 뭐가 다른데? 맞지? 따라서 구별 안 하고 결국은 그냥 노란색 기준으로만 그냥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한 자리 나열하는 계산 하시면 끝이야. 됐어? 자, 증거를 한번 보여주지. 자, 만약에 이 빈 의자 하나를 여기다 끼워 넣었어.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 계산은 이게 끝인데 마지막 순간에 번호 붙인다 그랬잖아. 1번 의자, 2번 의자 비어있고, 3번 의자 비어있고, 4번 의자에 B 앉았고, 5번 의자 비어있고, 6번 의자에 C 앉았고, 7번 의자 비어있고, 8번 의자에 D 앉은 상황이거든? 잘 봐. 근데 만약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만약 얘를 여기다 끼워 넣었어. 그럼 뭐가 달라지나? 번호 다시 매겨볼까? 1번 의자에 A 앉았고, 2번 의자, 3번 의자 비어있고, 4번 의자에 B 앉았고, 5번 의자 비어있고, 6번 의자 C 앉았고, 7번 의자 비어있고, 8번 의자에 D 앉은 아까랑 뭐가 다른데? 똑같잖아. 상관없다고. 됐나? 그래서 이렇게 후속타로 이런 계산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밑에 4번. 일렬로 놓여있는 서로 같은 의자 8개에 5명을 앉힐 건데 5명 다 떨어뜨려 앉혀라. 맞아? 이것도 이제 방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다 미완성이야. 그러니까 저 나중에 중복 조합까지 배워야 이제 제대로 된 풀 버전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상황이 좀 한정적이라서 이 방법도 괜찮아. 아까 처음 말한 대로. 이번엔 5명을 떨어뜨려 앉으래잖아. 그럼 일단 5명한테 의자 하나씩 줘. 앉긴 앉아야 되니까. 5명에게 의자 하나씩 줘. 그래서 여기서 길이 2가지라고. 빈 의자 5개 나열하고 끼워 넣기. 6자리 중에 5자리에 사람 끼워 넣기. 요 계산.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먼저 나열해. 사람을 먼저 나열하고. 근데 이웃하여 앉히지 말라니까 빈 의자 4개 가지고 와서 사이사이에 놔줘. 그 후에 남은 의자 하나를 다시 하나, 둘, 셋, 넷, 5, 6자리 중에 한 자리 골라서 끼워 넣는 계산. 보면 알겠지만 같은 계산입니다. 됐나? 그게 2가지 이렇게 소개해 준 거야. 나중에는 이제 끼워 넣을 의자가 막 한 3개 정도 더 있어가지고 중복 조합까지 쓰는 계산 이런 걸 해야지 완성인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상황이 안 되고요. 됐죠? 그냥 빈 의자 끼워 넣기 이런 기술을 딱 관람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 그럼 이제 조합 설명하고 기본 설명 딱 하면 끝나겠네. 자, 일단 순열 다시 가자. 순열이 뭐였지부터 다시 가보자. 순열이라 하면 학생 5명이 있는데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아니면 뭐 직책을 정한다 다 똑같은 말. 반장, 부반장 서기, 정하기 아니면 뽑아서 나열하기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순열이라 하여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계산 자체는 그래서 5, 4, 3 이거였단 말이야. 이게 순열. 맞지? 그치? 이게 딱 순열의 기본 예시였지. 자, 그럼 조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대로 비교해보면 다시 동일하게 학생이 5명이야. 그런데 직책 구분 없이 대표 3명 뽑기 요게 조합입니다. 차이점 뭔지 알겠어? 여기는 그냥 셋을 뽑고 끝. 요짝 3개에서는 A, B, D 뽑은 거랑 A, D, B 뽑은 거랑 이런 게 다 다른 거지 이거는. 다르잖아. 이거는 B가 부반장이고 이건 D가 부반장인데 다른 거지. 그러나 요짝 세상에서는 A, B, D를 뽑으나 A, D, B를 뽑으나 다 똑같아. 그냥 3명 뽑은 거니까. 요게
둘의 계산상의 차이점입니다. 됐냐? 됐어? 계산을 어떻게 할까? 이거 계산도 원래 처음에 이거 알려주기 전에 야 이거 그냥 중학교 때 배웠잖아. 계산해봐. 반장 될 수 있는 후보가 몇 명이니? 5명이요. 그럼 이제 한 명이 해먹었으니까 그럼 남은 건 4명. 이러면서 직접적인 계산을 이렇게 했잖아. 그치? 조합 계산도 첫 시작은 또 동일해.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 5명.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4명.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3명인데 이후에 계산을 하나를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가 아니라 뭔가 계산을 더 추가시켜줘야 돼. 뭘 추가해야 될까? 잘 봐라. 봐라. 여기서 3명 고르잖아. A, B, D를 골라서 나열했다 치자. 즉 이쪽 세상에서는 다 쓴다 내가. 저 순열에서는 이렇게 나열한 거, 이렇게 뽑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그 다음에 BD, A, 그 다음에 DA, B, 그 다음에 DBA. 요게 다 다르게 계산된 게 저 543 계산한 60까지지, 맞아? 그지? 근데 이쪽에서는 이걸 몇 가지로 계산해야 돼? 이 자체를 그냥 한 가지로 계산해야 되지. 됐어? 60개가 있는데 6개씩 한 묶음으로 셌을 때 총 몇 묶음입니까? 야, 이거 나눗셈 아니냐? 계산 뭐야? 자, 자, 우리 초딩 여러분. 자, 계산, 초딩. 네 앞에 빵이 60개가 있어요. 6개 묶어서 한 사람한테 주자. 그럼 몇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이거잖아. 계산 뭐야? 나누기 6이지. 그래서 나누기 6. 됐냐? 됐냐? 나 또 써줘야 되냐? 어느 한 반에 내가 이거 다 써줬는데. 아니, 여기 있는 이 543, 이 계산이 60까지잖아. 60개 내가 이거 다 그렸었는데, 다 안 그린다. 여기 60개가 있는 거야. 근데 요짝 세상에서는 아까 보여준 그 6개가 한 개로 계산돼야 된다고. 나누기 아니야, 나누기 6 하면 되지. 됐냐? 그런데 저 6이라는 걸 다시 한번, 괜히 줬네. 6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이 6이 어떻게 나온 거니? 저 A, B 가지고 저 6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 계산한 거지. 이거 계산한 거지, 이거. 이게 뭐냐? 이 6가지가 뭐야? 3명 나열한 계산이지. 즉, 이 6이라는 계산은 다시 계산하기 전으로 돌려보면 이걸 계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그래서 조합 계산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돼요. 됐냐? 됐지? 이 6개가 어떻게 된 거야? 3명 나열하는 계산을 한 거잖아. 그치? 따라서 조합은 기본적으로 지금 딱 계산 구조가 이렇게 생기게 되며 얘를 기호로 5, C, 3이라 쓰며 얘 계산이 순열이랑 똑같이 시작하는데 보다시피 여기 팩토리얼 하나가 분모에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됐냐? 됐지? 됐지? 조합은 뭐 하는 계산? 뽑기만 하는 계산이야. 됐냐? 됐어? 그래서 조합에서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야, 6시 4는 그럼 계산이 뭘까? 지금 알려준 대로 뭐야? 일단 순열처럼 6P 4처럼 6, 5, 4, 3을 하는데 밑에 4팩이 들어가겠지. 야, 지우고 싶지 않냐? 누가 딱 약분이 되네? 약분시키면? 맞냐? 근데 이거 몇 시 몇 시랑 같은 계산이네? 뭐? 몇 시 몇 시야 이거? 6시 2지. 자, 증명 끝.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같아. 어떻게 같은 거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6시 4는 6시 600이 4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굳이 쓴다면. 됐나? 즉 조합의 성질 기본. NCR의 계산은 NCN-R과 같습니다. 그래서 10, 18 이런 거 계산할 때 19, 87, 65, 43 8765 이러고 앉아있지 마시고 뭘로 바꿔? 10시 2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된다. 됐지? 쫙 다 쓰고 있지 마. 그리고
순혈 가서 이러고 있지 마. 순혈 가서 이러고 있지 마. 죽일 거야. 순혈은 안 돼. 순혈은 안 돼. 아, 당연히 안 되지. 계산 구조를 봐, 씨. 얘가 왜 되는데? 밑에 뭘 나누니까 뭐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갑자기 왜 피해 가가지고, 순혈 가가지고 이 짓을 왜 하고 있어, 도대체? 됐냐? 됐죠. 그래서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요거 자유롭게 잘 써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을 거라 봐. 까먹냐, 안 까먹냐겠지. 그 다음, 조합도 마찬가지로 순혈처럼 문자 버전이 있을 거 아니야. NPR이 문자로 썼을 때 이거였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명 내가 조합 계산은 첫 시작은 순혈처럼 시작했지. 순혈이랑 똑같은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이거 붙는 거였잖아. 맞아? 따라서 NCR도 동일해. 시작은 순혈과 똑같이 저 위에 있는 순혈식 그대로 쓰세요. 근데 밑에 하나만 추가. 뭐? 알팩 하나만 추가해주면 요게 조합 되냐? 봐, 순혈이랑 똑같이 계산하고 나서 3팩 나눈 게 조합이잖아. 순혈 공식 그대로 쓴 다음에 밑에 알팩 나눠주기만 하면 이게 조합. 됐나? 알고는 계셔야죠. 이거 막 팩토리얼 막 빈칸 채우기 그런 건 물어볼 수 있으니까. 됐냐? 됐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조합까지 배워서 하는 말인데, 실제로 이제 뭐 내신 때야 뭐 저 P라는 기호 자체를 내신 때야 뭐 시험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P라는 기호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 넘어가면 순혈 기호 자체를 쓰지 말라는 선생님들도 계셔. 상관없어. 봐라. 야. 이거는 뭐 알아서 해. 나는 기호를 써요.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얘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알아야 돼. 그 관계가 뭐냐? 안 어려워. 봐봐. 여기에서 3명 뽑아서 나열하는 계산을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보자. 자, 5명 중에 일단 뭘 해야 돼? 야, 반장, 부반장 할 사람 3명을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선택을 하고 나서 요따가 나열하는 게 순열이잖아. 맞아? 순열 계산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이래. 그럼 이 계산 과정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5명 중에 3명을 5명 중에 3명을 일단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그 3명을 나열했다라고 순열 자체를 그냥 기호를 안 써버리고 야 뽑아서 나열이야 아니면 뽑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만 구별하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계산이지 실제로. 5C3이 뭐야? 일단 그냥 써보면 5C3이 5, 4, 3에 3팩인데 당연히 거기다 3팩을 곱했으니 이게 순열이지. 5, 4, 3 됐냐? 계산상으로도 그렇고 의미하는 바로도 실은 순열이라는 게 뽑아서 나열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문자 버전으로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얘는 결국 R명을 뽑은 뒤에 R명 나열하는 계산이다 라는 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산이야. 알겠지? 됐어니? 순열처럼 여기 팩토리얼 가지고 노는 방법이랑 그냥 개념적인 내용 이렇게 좀 보자. 자, 1번 공식 증명하라는 얘기죠. R 곱하기 NCR이랑 얘랑 똑같냐 보는 거니까 요거 그냥 껴와서 괄호 수정해 봅시다. N-1C R-1이지. 자, 계산 들어간다. 일단 방금 알려준 공식으로 요거 쓰자. 순열이랑 똑같이 먼저 출발이지. 순열처럼 이거에서 이거 뺀 게 붙으면 여기에 이렇게 붙을 거야. 그리고 조합이라 요거 팩토리얼 밑에 추가. 일단 첫 번째 됐나? 첫 번째 됐나? 자, 그럼 얘가 과연 이렇게 바뀔까 확인을 위해 보면 자, 일단 이것도 그냥 비교를 위해 얘도 좀 밑에다 써놓을게. 저기 있는 게 R 곱하기 NCR이란 말이야. 얘가 그럼 R 곱하기 R팩의 N-R팩인데 이거에 요거지. 과연 얘가 이렇게 될까 보자. 근데 이거 앞에서 했던 거지. 요 N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러면 여기 있는 요거 N팩이지. 순열에서 했잖아. 맞아? 요거 N팩이지. 자, 여기는 만들었어. 이거 건드릴 거 없고
여기가 R-1팩인데 여기 R팩 됐네. 뭐 해야 되냐? R-1팩을 R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R을 하나 곱해줘야 되지. 그런데 이제 당연히 수학의 이 성질 유지해야 되니까 분모분자에 R을 곱한다 생각해주면 되겠네. 분모분자에 R을 곱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드디어 R팩으로 바뀌는 거고, 요 아까 곱해놓은 파란색 R이 밖에 다시 나가서 이렇게 된 거라고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죠. 됐냐? 그 다음 조합의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로 저기 문자 말고 여기 그냥 숫자로 보여줄게.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너네들이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걸 잘 봐. 아, 그냥 저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똑같구나. 오명 중에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이 섞인 계산이야. 반장 1명과 임원 2명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반장은 직책이 있고 인원 2명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맞아? 얘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그러니까 실제 얘는 그냥 앞으로 자네들이 계산할 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저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방법이 많잖아. 몇 가지가 있잖아. 그치? 문제마다. 지금은 자 어떻게 계산할래? 할 때 일단 이런 과정을 생각할 수도 있지. 일단 어쨌든 반장 1명에 임원 2명이면 3명 골라야 되는 거지. 일단 3명을 뽑아. 되냐? 일단 3명을 뽑아. 그래서 3명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 이어지는 계산은 뽑은 3명 중에 반장할 사람하고 1명만 선택하면 되지.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임원. 맞아? 그래서 즉 OC3 곱하기 3명 중에 반장할 사람 1명 선택하는 방법은 3가지겠지. 됐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계산은 5명이 있으면 반장을 먼저 줘. 야, 반장할 사람! 이거 먼저. 5명 중에 반장할 사람 고르는 방법 몇 가지? 5가지죠. 반장할 사람 손 해가지고 반장을 일단 골라놓고, 자, 그럼 이제 몇 명 남았니? 4명 남았지. 4명 남은 상태에서 임원 2명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계산해도 계산상을 보시면 이게 이제 30이고요. 얘도 계산해 보시면 30이라 같은 구조임을 알 수가 있다. 상관없다고. 그 얘기를 여기 위에 문자로 표현했을 뿐이야. 따라서 뭐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거 전혀 아니고, 아니 그냥 조합 계산, 이런 계산, 순열과 조합이 섞여 있는 이런 계산 하실 때 전략을 다채롭게 구사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문제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오히려 여기 빈칸 채우기 앞에서 한 것처럼 요 빈칸이나 한번 잘 채워 보십시오. 됐냐? 사학원의 66쪽인데 66쪽에 요 3번 문제 봐. 요 부분이 좀 이상할 거거든. 요 부분이 뭐 아마 프리노트, 책 뭐 다양하게 오타가 나 있을 건데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다 이거. 됐죠? 저 n의 위치가 좀 이상하지? 이거 그 의자 문제도 잊지 마시고. 됐지?